남부의 기자회견 반망문에 허위사실 담았던 내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전국 민주연합 노동조합에서 일하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노동조합 역사상 프레스센터 앞 출입을 못하고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된 이유는 여기 기자단의 간사랑 통화를 했는데 저희 내용이 기자로서의 가치가 없다. 사전에 자기들과 얘기된 게 없다. 그런 이유로 출입을 금한다. 그리고 여기 기자실은 기자실이 아니라 프레스센터인데도 불구하고 이 프레스센터는 기자들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 기자실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날 남부의 김연아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그날 반박문을 실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 사람들이 했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기자 반박문에 보면 개정전 원가 계산 방법으로 산정을 만료했다. 그 다음에 또 최초 등록일이 23년 1월 1일인 차량 4대 감각비 산정은 이상이 없다. 그 다음에 공사장 폐기물 수지 운반 10톤 차량 수리비 수선비 적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전반적으로 다 허위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자료를 보면서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남부 반박문의 주요 내용은 이 세 가지입니다. 2023년도 원가 한정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했다. 그리고 2022년 8월 30일에 23년 1월 1일 날 등록 차량 감가상각비 산정한 것은 이상이 없다. 그리고 사권역의 사마실업입니다. 공사장 폐기물 수지 운반 10톤 차 수리 수선비 산정 안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3년 원가 한정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개정 전후 규정을 혼용했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원가 한정 보고서인데요. 표지입니다. 여기 차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차례에 여기 네 번째 1-4에 원가 산정 기준에 관련 법령이 변경되었다는 걸 여기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보고서 그 6쪽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 수지 운반 작업에 종사하는 인원의 적용 직종과 노무비 기준 단가 산정 기준은 환경부고시 제 2022-175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개정 후에 기준을 적용했다고 써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15쪽에 또 있습니다. 보고서 15쪽에 환경부 원가 산정 기준 분석 이렇게 돼 있어서 개정 원가 한정 방법에 관한 규정의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표 1-15와 같다고 해놓고 이 2022년 8월 31일 날 개정된 내용을 각 비목별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보고서 15쪽에 있습니다. 다시 또 보고서 16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 원가 산정 기준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표 1-16과 같다. 그리고 맨 밑에 비목별로 쭉 설명이 나와 있고요. 맨 밑에 있습니다. 본 산정에서는 환경부 고시제 2022-175 2022 8월 31일 생활 폐기물 수지 운반 대행 계약을 위반 원가 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작성했다고 명백하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정 전 규정을 적용했다. 그렇게 허위 사실을 담아서 반박문에 담았습니다. 또 보고서 17쪽에 또 자세하게 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가 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이 변경됐다. 변경된 이름까지 써 있습니다. 변경 전에는 환경부고시 제 2016-108호인데 그것이 변경돼서 2022-175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 또 그 밑에 표 1-7에 주요 변경 내용은 표와 같다. 그래서 변경 전에 환경미화원 수당 수리수선비 이렇게 되어 있고 변경 후에는 운전기사 미화원 다 똑같이 환경미화 수당 15만 원으로 됐다. 그리고 수리수선비 7년차 이후 수리비는 미반영 명시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지급사용료 차고지 및 휴게실 사용료도 추가 산정했다. 이렇게 보고서 17쪽에도 또 개정된 규정을 적용했다고 명백하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정 전 걸 했다. 말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마지막에 보고서
보고서 161쪽에 총 원가 산정한 다음에 그걸 비교해 놨습니다. 2023년과 2022년 거를 비교해 놓으면서 뭐라고 됐냐면 여기 보시면 공리후생비와 관련돼서 환경부 고시 제2022-175 적용했다. 그 다음에 지급사용료도 환경부 고시 제2022-175 적용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적용되어 있다고 명확하게 써 있는데도 그걸 못 본 건지 안 본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적용한 것도 있고 안 적용한 것도 있습니다. 또 173쪽엔 다시 또 이건 가로청소입니다. 가로청소 원가 산정도 또 공리후생비 항목을 보면 환경부 고시 제2022-170호 다시 여기 지급사용료도 환경부 고시 제2022-175를 적용했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즉 2023년도 원가 한정은 개정 전 규정도 적용했고 개정 후 규정도 적용했습니다. 이런 뭐 지급 수수료나 이런 거는 개정 전 거를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즉 혼용했다는 거 하는 거고요. 다시 보면 두 번째로 2022년 8월 30일에 2023년도 1월 1일 등록 차량 감가상각비 산정한 것은 이상 없다고 써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환경부 고시를 위반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여기 원가 한정 보고서에 써 있는 거 보면 이건영 거 차량입니다. 955953 신차 예정일에 되어 있고 최초 등록일이 23년 1월 1일이 되어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은 일요일이고 공휴일입니다. 공무원들이 일하지 않습니다. 등록할 수가 없는 차량입니다. 이날에. 자 보세요. 여기도 84호 125 신차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3년 1월 1일 날 등록되어 있는 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2년도 8월 달에 어떻게 23년도 1월 1일을 예측해서 할 수가 있냐 이겁니다. 설사 계약서가 있다. 자동차 매매 계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미리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계약은 취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원가 한정한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환경부 고시입니다. 이게 환경부 고시 중에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여기 맨 밑에 써 있습니다. 라에 감가상각비 산정 시 원가 계산 용역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도록 한다. 이 완료 시점에 차가 없으면 감가상각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제일 심각한 게 요 세 번째입니다. 4권역에 공사장 폐기물 수지운반 10톤 차 수리수선비 산정 안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가 한정은 크게 두 번 했습니다. 첫 번째는 원가 한정은 22년 8월 30일 날 했고 입찰 공고문에 다시 용역 착수일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 보유한 차량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와 수리수선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보니까 그리고 수리수선비라고 하는 것은 수선비와 차량 검사비를 두 가지를 합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8월 31일 날 원가 보고서에 보면 수선비는 0원 근데 차량 검사비가 31,020원을 산정했어요. 그러면 이것만 했냐? 유류비도 1년에 1,146만원 세금과 공과 즉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 부담까지 76만 4천원을 한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2차 원가 한정 23년 2월 달에 보면 다시 없었던 수리수선비도 690만원, 차량검사비 3만 1,000원, 유류비 1,100만원, 세금과 공과 76만 4천원을 또 다시 새롭게 다시 했습니다. 적어도 1차 때 실수했다고 하면 2차 때는 하지 말아야 됐어요. 왜냐하면 4권역 사마실업에는 10톤 차가 없습니다. 그럼 4권역의 사마실업엔 공사장 폐기물 운반용 10톤 차가 없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보면 1차 원가 한정서입니다. 보고서 99쪽에 여기 보시면 공사장 폐기물 0.2톤, 2.5톤, 10톤 수선비 없어요. 차량 검사비가 31,000원 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 117쪽엔 4권역 다시 보면 공사장 폐기물 10톤 차에 단가가 이거지만 0.33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1,146만 669원을 산정했다고 써놓은 겁니다. 다시 또 124쪽 세금과 공과 여기 또 보면 세금도 10톤짜리에 76만 4,448원을 산정했다고 명시해놨습니다. 근데 이 금액을 보면 왜 산정했냐고 2차 원가 산정과 1차 이게 이제 그 23년도 2월 달에 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변경 계약을 해당하면서 사마실업은 공사장 폐기물의 변경 후 금액이 수리비가 1,400만 원으로 되었다고 했는데요. 그 조정보고서 29쪽 보면 수리수선비 1,400 이거랑 똑같습니다. 10원 달에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결국 10톤 차에 694만 5,765원의 감가상각비를 수리수선비를 산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리비도 조정보고서 37쪽에 공사장 폐기물 10톤에 1,100만 원, 세금과공과도 40쪽에 76만 4천 원 이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예. 먼저 그럼 기자회견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만은 오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구는 기자회견 반박내 허위사실 담았다. 울산 남구는 2024년 11월 12일 김예나 의원 기자회견 관련 반박내 허위사실과 거짓 주장을 담았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의 총 18개 비목 중 11개 비목은 산정 방법을 변경하고 7개 비목은 변경하지 않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여 22년 8월 30일 고시하였다. 남구는 2023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원가 산정을 2번 했다. 1차는 대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여 22년 8월 31일 준공검사 완료한 것이고 입찰 공고문에 따라 2023년 2월에 감가상각비와 수리수선비 등을 증감하여 설계 변경한 것이 2차 원가 산정이다. 첫 번째, 허위사실 1. 개정 전 기준으로 원가 산정했다. 그 반박문의 용역 만료일이 규정 시행 이전이라서 이전의 원가 산정 방법으로 대행료 산정을 완료하였다고 했다. 사실 비목별로 개정 전 거 혹은 개정 후 거 규정을 혼용 사용했습니다. 1차 원가 산정한 2023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등 원가 산정 용역 보고서 목차의 제1장 과업의 설원 1.4 원가 산정 기준에 관련 법령 변경이 명시되어 있고 6쪽, 16쪽에 환경부 고시 2022-17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 작성했다고 써있다. 또한 동보고서 15쪽에 환경부 원가 산정 기준 분석에 16개 비목별 산정 방법이 명시되어 있고 17쪽에 생활폐기물 수집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 산정에 관한 규정 변경은 표 7-1과 같고 주요 변경 내용은 7-2와 같다고 써놓았다. 161쪽에 2022년, 2023년 생활폐기물 수리운반비 원가 비교 주요 변동사항 173쪽에 가로청소 2022, 2023 주요 변동사항 공리수행비 지급사항료 비고란에 환경부 고시 제 2022-175를 적어 놓았다. 개정 후 환경부 고시를 적용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경별 기본급을 2022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는 하반기 건설업 보통임부임 적용한 것, 위험수당 월 9만원, 운정수당 월 20만원을 폐지하고 환경명언수당 월 15만원 산정한 것, 식대 1일 7,000원 인상하여 1,000원 인상하여 8,000원으로 산정한 것, 차고지 및 휴게실 사용료 산정한 것이 있다. 용역 완료일이 규정 시행 이전이라서 이전의 원가 산정 방법으로 대행료 산정을 완료했다는 것은 100% 허위 사실이다. 그러면 남구 공무원은 왜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개정된 환경부 고시를 적용하면서 수리수선비, 지급수수료, 기타 경비는 개정 전 환경부 고시를 적용 산정했다. 이 3개 비법을 개정 전 규정으로 한정한 금액은 개정 후 규정으로 한정한 금액보다 수억 원 많다. 이것이 들통나서 문제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거짓 주장. 최초 등록일이 2023년 1월 1일인 차량 감가상각비 산정 이상 없다. 반박문에 원가 산정 시에 매매계약서 또는 차량 구입 영수증을 통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게 되며
해당 차량 등의 실제 차량 등록일은 2022년 10월 5일, 2022년 12월 16일이며 원가 산정 방식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사실 2022년 8월 30일 부전제 차량이므로 감가상각비 산정 불가하다. 항공기 고시를 위반했다. 반박문에는 환경부 고시에 원가 산정 용역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 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을 누락하고 설명했다. 생활폐기물 수주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는 구입일, 구입가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및 세금 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각각 개별 산정하고 매형 연수 기준 시점은 최초 등록 기준으로 하며 원가 계산 용역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예시까지 정확하게 들고 있습니다. 1차 원가 한정 보고서 92쪽 1권역 감가상각비 기준 단가 조사서 부분 차량 등록을 칸에 2023년 1월이라고 적혀있다. 원가 계산 완료 시점인 2022년 8월 30일에 해당 차량 등 4대는 부존재한다. 당연하게 차량 번호도 있을 수 없다. 차량 번호가 없는데 감가상각비를 산정하면 말이 안 되니 엉뚱한 차량 번호를 기재해 놓은 것이다. 유령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산정해 준 것이다. 환경부 고시에 정한 감가상각비 산정 방법 위반이다. 허위사실 2. 공사장 폐기물 운반 차량 등 10톤 차량은 수리수선비 적용되지 않았다. 반박문에는 2023년도 원가 산정 내용상 공사장 수리 운반 10톤 차량에 수리수선비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실 1차 원가 산정 때는 수선비 0원, 검사비 31,020원, 2차 때는 수선비 691만 5,685원, 검사비 31,020원 산정했다. 환경부 고시에서 청소차 수리 수선비는 수리비와 검사비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수리 수선비 원가 산정 여부 진실 공방이 벌어진 대행업체는 사마실업 주이며 사마실업에는 공사장 폐기물 운반 10톤 차가 없다. 1차 원가 산정 때 4권역인 사마실업 10톤 공사장 폐기물은 운반 차량 수선비로 0원, 차량 감가상각비로 31,020원을 산정했다. 그리고 유류비로 1,146만 669원, 세금과 공과금으로 76만 4,448원을 산정했다. 부존재 청소차 경비로 총 1,225만 6,137원을 산정했다. 2차 원가 산정 때는 10톤 차 수선비로 691만 5,685원, 차량 검사비 31,020원, 유류비로 1,110만 778원, 세금과 공과로 76만 4,448원을 산정했다. 부존재 청소차 경비로 총 1,881만 1,931원을 산정했다. 남구는 2차 원가 산정 결과를 기초로 2023년 3월에 2023년 생활 폐기물 수준반 대행 농협 변경 계약을 체결했고 2024년도 계약에도 2차 원가 산정 결과가 반영된 금액으로 계약했다. 2년간 3,762만 3,862원을 부존재 청소차 경비로 산정 지급했다. 이상에서 본과 같이 2023년 원가 산정 때 4권역 공사장 폐기물 10톤차 수리 수선비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다. 남구는 허위 사실과 거짓 주장이 담긴 반박문을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하여 구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에 우리는 남구청장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남구청장은 허위 사실 제작 부표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사과하라. 허위 사실 제작 유포한 공무원을 징계하라. 징계하라. 네. 원가 산정하여 엉터리 원가 산정하여 남구 재정 손실 초래한 원가 계산 기관 고발하라. 고발하라. 예. 과다 지급한 청소 대행료 환수하라. 한수하라. 네. 2024년 11월 26일 전국 민주연합 노동조합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할 수 있는 분? 네. 오늘 반박하신 게 저번에 하실 거랑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구청에서는 이제 저번에 말씀하셨던 거에서 전부 다 허위 사실이다.
반박을 이제 뭐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노조에서 얘기한 거랑 그다음에 구청에서 얘기한 거랑 그럼 둘 중에 한 명은 틀렸다는 건데 사전에 구청에 이런 부분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아니, 사전에 뭐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이미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거에서 들으나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지금 기자회견 하시는 건 좋은데 어제 뭐 권리니까. 근데 지금 너무 극과 극으로 이제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그럼 한 고발할 결식을 했어요. 그럼 이 고발할 거예요. 그것도 이제 뭐 이제 개인 네네, 권리 자유시긴 한데 그럴 경우에 그럼 구청에서도 명예훼손죄나 뭐 이런 걸로 걸고 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청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공익적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저희가 말하는 게 사실인 거고 특정인을 뭐 공무원 정치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새로 오신 그 이제 이 담당 회장도 온지 몇 달 안 됐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다 확인했을 때 아니라고 계세요. 만이라고 뭐 얘기하는 거고요. 예. 저기 뭐 써 있는 거 구청에서 만들어낸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뭐 숫자가 속이겠습니까? 그럼 사전에 이제 좀 얘기를 들어보고 뭐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좀 들어보는 게 괜찮지 않나요? 검토를 봤을 때. 아닙니다. 예. 아. 여태까지 저희가 여러 군데 여러 구청 관련해서 기자회견 하고 뭐 해봤지만 공무원이 대놓고 자기네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극히 드문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책임의 문제, 징계의 문제, 환수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기하면 검토해보고 알아보겠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른다. 전임자가 한 거다. 이런 식의 답변밖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럼 고발은 언제쯤 내하시나요? 조만간 빨리 요번 기자실의 기자실이 아니죠. 프레스센터 사용과 관련돼서 기자분들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보고 더 고발을 빨리 서둘러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조만간에 빠른 시간 내에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질문